안녕하세요. 건강한 무료 채굴 사랑 한빠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무료 채굴 앱의 대표주자 파이 네트워크와 코어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각각 유저 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각각 팬층도 두텁고 또 웬일인지 모르게 서로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한쪽은 밝은 느낌인데 한쪽은 미스터리이고 제가 이번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 두 앱 중에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시시비비 편을 가르는 게 아닌 무료 채굴 앱을 이렇게 그동안 하면서 이 두 개의 대표되는 앱이 잘 되면 후발주자도 잘 될 것이라는 희망도 가질 수 있고 또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상호 보완하는 날이 올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파이 코인을 코어 코인으로 스왑한다든지 생각만 해도 굉장히 설레는 일인데요. 아무쪼록 이번 영상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비교표를 통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적인 비교표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출시는 이제 2018년 12월쯤에 이제 파이 네트워크는 런칭을 했고 코어는 2021년 7월쯤에 이제 최초 앱이 나왔어요. 개발자는 파이는 니콜라스 코칼리스 이렇게 박사, 스탠퍼드 대학교 박사 그리고 청따오 판이라는 마찬가지로 스탠퍼드 박사고 이 둘이 부부죠. 그리고 커뮤니티 책임자로 빈센트 맥필립이라고 있네요. 이렇게 개발진이 공개됐고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밝은 이미지인 반면에 코어는 완벽한 신비주의 컨셉이에요. 이 어디서 앱을 만들었는지도 알 수 없고 앱을 통해서 좀 느끼는 바는 앱 업데이트가 신규로 되면 가끔 중국어로 된 경고창, 알림창이 먼저 떠요. 그 이후에 번역이 돼서 변경이 되곤 하는데요. 그런 것을 보면 핵심 팀이 중국인이 아닐지라도 앱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중국 인원이 유입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코어다오는 굉장히 비밀 집단처럼 이제 우리는 비트코인 사토시의 이념을 따르는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넘어가면 유저 수는 4천만 이상으로 벌써 진작에 달성이 된 것 같고 코어는 1000만, 1100만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 1100만 마이너로 되어 있고 다운로드는 7000만 정도 되네요. 이렇게 따지면 사실 파이가 확실히 많긴 많아요. 왜냐면 1100만 마이너 중에 물론 가짜 계정도 있을 테고 물론 파이도 4천만 중에 가짜 계정이 있긴 하겠지만 대중하고 소통하는 방식이고 또 공개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파이 네트워크를 신뢰하는 유저도 많은 것 같아서 현재는 파이의 유저가 좀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토큰명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파이랑 코어로 돼 있고 총 발행량은 이제 1000억 개고요. 이 중에 200억 개가 이제 핵심팀 물량이죠. 그리고 코어의 경우에는 21억 개가 총 발행량이고요. 채굴 방법은 모바일로 채굴하고 또 노드를 통해서 채굴하고 하는 파이 네트워크의 방식 그리고 코어는 현재 무료 채굴 마이닝이 12월 15일로 종료가 됐죠. 그래서 이제 노드를 통한 채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아직 공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굴 속도는 현재는 좀 큰 의미가 없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채굴 종료 후 추가 획득 방법인데요. 파이 네트워크는 메인넷 출시 전까지는 무료 마이닝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메인넷 2에는 무료 채굴이 중단된다고 했죠. 그 이후에는 이제 PC 노드를 통해서 파일을 채굴할 수 있어요. 저도 현재 PC를 통해서 올해 4월부터 노드로 계속 채굴 중이긴 한데요. 네, 이렇게 잠깐 최근 창을 열어보면 노드로 인한 점수가 3.14점 나오네요. 대략적으로 레퍼럴 한 20명 정도에 해당하는 채굴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채굴량이 0.0142인데 저는 이제 3년 락업을 걸어놨고 이제 노드가 3.14점으로 해서 총 이제 0.7에서 0.9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누구나 노드를 통해서 채굴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잠깐 말씀드리고 코어는 현재 21명의 대표 노드라고 할게요. 21명의 대표 노드만 채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코어는 무료 채굴이 종료되면 지금까지 채굴했던 코인을 이제 스테이킹을 맡기거나 또 보유하고 있는 코인 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면
자신이 이제 검증자 노드라는 것을 지원을 해서 21명 안에 들게 되면 노드를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뭐 릴레이어스랑 버리파이어스로 불리는 이제 노드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뭐 구동 방법이나 상세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네트워크는 둘 다 자체 메인넷 구축 목표죠.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는 현재 폐쇄형 메인넷을 진행 중이고, 코어는 마찬가지로 테스트넷을 운영 중이죠. 이 자체 메인넷을 구축한다는 것은 이더리움을 구축한다는 것과 동일하고, 또 솔라나를 구축한다는 것과 동일하고 굉장히 큰 범주죠. 메인넷 안에서 어떤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돌릴 수 있는 수많은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합의 알고리즘은 파이 네트워크는 SCP,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어는 POW 작업 증명과 플러스 DPoS 위임 지분 증명 방식의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파이 네트워크부터 잠깐 보면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이 백서를 잠깐 보면 SCP에 대한 파이에 적응해서 파이의 알고리즘은 SCP 위에 구축됩니다. SCP는 2015년에 공식적으로 입증되었고 스텔라 네트워크 내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주로 회사와 기관을 노드로 구성하는 스텔라 네트워크와는 달리 파이는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를 포함하여 개인의 장치가 프로토콜 수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리플의 프로토콜을 개선한 새로운 합의 메커니즘이고, 스텔라 프로토콜은 트랜잭션이 몇 초 내에 확인된다는 것은 이제 채굴보다 합의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스텔라 네트워크는 각기 다른 사람들과 조직들에 의해 유지되는 전 세계의 스텔라 코어들의 전체 합 때문에 네트워크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다. 제가 이것에 대해 잠깐 보여드리는 이유는 SPC라고 하는 스텔라 루멘, 리플에서부터 나온 프로토콜 방식은 대략 어떤 개념으로 나왔구나 하는 걸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였고요. 제가 주로 방문하는 이 해시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걸 치게 되면 상당히 자세하게, 여기 보면 스텔라 프로토콜의 조이스 김이라고 하는 한국인도 창립자예요. 뭐 아무튼 이렇게 쭉 각각의 특징이 나온다. 이것들을 제가 읽어보면서 느꼈던 것은 현재 스텔라 루멘, 이 SCP 프로토콜, SCP 네트워크에서 뭐 특징적인 단점이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다른 이제 어떤 작업 증명 방식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뭐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단점에 대한 부분을 좀 상세히 보는 편인데, 현재 SCP 같은 경우에는 뭐 단점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괜찮네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있겠죠. 파다 보면 단점. 없을 수 있을까요? 트릴레마를 해결하지 못했다는데. 아무튼 스텔라 네트워크는 POW나 POS가 아닌 합의 메커니즘이라는 독자적 합의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누구나 네트워크의 합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스텔라 루멘은 기업이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면, 파이 네트워크는 일반인 누구나 모바일 기기, PC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게 이제 파이 네트워크만의 어떤 메인넷 특성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는 SCP, 그리고 코어의 POW, DPoS에 대해서 하이브리드 방식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코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결합한 방식,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여기 POW, 그리고 지분 증명, 이더리움 POS인데, 코어는 여기서 이제 위임 지분 증명 방식으로, 이 밑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DPoS를 합친 것인데요. 지금 이게 보면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에 대한 종류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뭐 어쨌든 보시면 POW 더하기 DPoS라는 것은 현재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알고리즘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가장 유사하게 비슷한 것으로는 지분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 POSW라는 게 좀 있더라고요. 이것들을 좀 읽어봤어요. 자, 채굴자가 모든 해시 파워를 네트워크에 제공하려고 할 때 이에 비례하는 토큰을 스테이킹해야 한다. 그러니까
컴퓨터 채굴도 하면서 스테이킹도 맡겨야 같이 채굴이 되는 방식이죠. 지금 코어와는 좀 다릅니다. 코어는 비트코인 채굴만 해도 코어를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코어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스테이킹만 시켜도 맡길 수 있는 방식이죠. 따라서 이 POSW랑 코어의 합의 알고리즘과 비교한다는 것은 비교 대상이 우선 안 될 것 같고요. 코어는 새로운 알고리즘이다. 요 정도. 생태계적 관점으로 보면 파이 네트워크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인 느낌이 강해서 대중의 코인, 만인의 코인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다양한 아주 소수의 상품부터 거래가 가능하도록 어떤 마켓을 위주로 현재는 생태계 구축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파이체인몰, 바텀몰 아직은 크게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해커톤 통해서 내년 1월 9일날 또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죠. 해커톤을 통해서 파이 네트워크 메인넷 위에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관건으로 보여요. 현재 폐쇄형 메인넷 기간에 얼마나 많은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나올까, 서비스가 나올까 하는 부분이고요. 코어를 볼 때는 생태계적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 해시를 코어가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보안성이 높고, 비트코인 해시를 코어가 사용한다는 것은 비트코인 채굴자가 자기는 비트코인 채굴하면서 코어에 해시만 위임함으로써 코어를 받을 수 있거든요. 현재 채굴 업계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많은 기사를 접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쪽 코어 쪽으로 넘어온다면 코어의 가치 상승을 위해서 또 다른 부가적인 활동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더리움과 동일한 언어로 개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코어에 어느 정도 유입되기 시작하면 이더리움 기반으로 서비스를 진행했던 블록체인 서비스 업체들이 코어로 바로 넘어올 수 있다는 굉장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별도 코어 네트워크에서 동작할 프로그램을 따로 개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이 부분이 생태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파이 네트워크와 코어의 어떤 계획이나 비전에 관한 생각을 잠깐 전달드리고자 해요. 계획은 현재 파이 네트워크는 4천만 유저가 훨씬 넘겠죠. 현재는 중에 약 한 300만 유저만 KYC가 통과된 상태로 보여요. 아직은 이제 미승인 유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속 확대 중이긴 하나 KYC를 아직도 무한 대기 중인 사람도 있고, 아직도 KYC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KYC가 돼도 마이그레이션에서 또 대기가 걸린다든지 약간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무래도 유저 수가 많다 보니까 KYC란 부분이 참 넘기 힘든 산으로 좀 느껴집니다. 하지만 코어는 이제 2018년부터 진행해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만드는 생태계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또 어려운 일인 만큼 좀 천천히 좀 기다려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폐쇄형 메인넷 진행 중이고, 아까처럼 해커톤이나 아니면 지속된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폐쇄형 안에서의 적정 시세를 잡아갈 것으로 보이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제 내년 중반쯤에 오픈 메인넷을 목표로 하고 있었죠. 이런 내용이 예전에는 공지에 또 있었는데 현재 백서를 좀 보니까 내용이 좀 없어졌더라고요. 간략한 로드맵, 1단계 배포, 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이런 거겠죠. 2단계 테스트넷, 현재 폐쇄형 메인넷을 얘기하는 거고, 파이오니어들에게 이제 테스트넷에서 자체 노드를 시작하도록 장려할 것이고, 여기에 응용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생태계 도달에 관한 진도가 좀 내용이 없네요. 대신 커뮤니티가 이제 준비됐다고 느낄 때 이때 간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 메인넷이 시작됩니다. 이런 내용이 좀 있네요. 23년도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최근 기사들 보니까 이런 XT 거래소에서 상장됨을 알려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게 조금 상당히 멀리 가신 것 같아요. 여기 XT 쪽에서. XT 거래소는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한 67위 정도 되는 거래소인데요. 533개 거래소 중에 67위가 낮아 보이진 않지만 거의 일반인들, 저를 포함해서 아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소수 메인 거래소들은 정해져 있죠.
아무튼 뭐 파이의 동의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받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상장이 되려면 폐쇄형 메인넷도 끝나고 오픈 메인넷이 나와야 하고 상당히 갈 길이 먼 것 같은데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하루 전에. 네, 이것도 어제 나왔죠. 후오비에서 메인넷 출시 가능성에 대한 발표. 저는 커뮤니티 발표라 그래서 후오비 커뮤니티의 발표인가 보다 했는데 이게 아니고 후오비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슈가 된 것 같고, 다가오는 메인넷 출시에 관해서 파이 네트워크의 업데이트를 면밀히 추적해서 메인넷이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상장 검토를 할 것이다. 이런 또 긍정적인 소식을 줬네요. 메인넷이 돼서 상장이 된다면 확실히 현재보다는 시세가 들쭉날쭉한 게 아니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된 시세와 현실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코어도 이제 계획 잠깐 말씀드리면 22년 12월 26일 날 공식 에어드랍이 시작된다고 했으나 연기됐죠. 어제 연기되어서 1월 1일로 미뤄졌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실 부분이 있는 게 1월 1일 날 메인넷이 출시되는 게 아니라는 점, 그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1월 1일 날 메인넷 나오는 거 아니겠죠? 이러고선 왜냐하면 제가 메인 모더 마이크한테 자주 물어봐요. 사실 혼도 많이 나는데요. 왜 자꾸 물어보냐, 너 할 일 똑바로 안 하냐, 뭐 이런 답변이 돌아오긴 하는데요. 게시판 싸우는데 안 말리고 뭐해, 이런 답변. 근데 1월 1일 날 공식적으로 에어드롭 서비스가 공개되는 것이지 이때 메인넷은 아직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후에 이제 현재까지 출금한 코어 코인을 출금할 수 있도록 마이그레이션 하는 업데이트가 나온다고 했는데 1월 1일 날 혹시 같이 나오는 것은 아닐지 소심하게 혼자 좀 기대를 해봅니다. 아마 아니겠죠. 1월 1일 날은 우리가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 있는 테스트 ABC가 이제 진짜 프로젝트 토큰이 여기에 생성되겠죠. 그러면 일단 열심히 받아두도록 합시다. 이제 마무리를 조금 하면 파이 네트워크 최다 유저 수를 보유하고 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생태계가 넓기 때문에 KYC나 어느 정도 마이그레이션이나 진전을 위한 시간이 좀 많이 더디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 유저가 많다는 것은 파이 네트워크의 힘이고 또 모든 거래소들도 파이를 상장하기를 원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파이 네트워크 메인넷에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홈페이지에 보시면 파이 SDK라고 있죠. SDK를 통해서 앱을 개발해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파이 네트워크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려면 저렇게 SDK를 통해서 뭔가 개발을 처음부터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은, 물론 유저 수가 힘이긴 하지만 그런 곳에서 이제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던 업체들이 여기 프로그램을 새로 짜면서까지 이 곳에 들어오려고 할까 하는 생태계 구성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모든 걸 떠나서 유저 수가 제일 많으니까 여기저기 유입이 되면 그걸로 또 해결이 되지 않을까 고려해보는데요.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코어는 파이에 비해서는 유저 수가 적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출시 1년 반이라고 보면 엄청난 속도로 유저가 늘었고 또 메인넷이 이제 곧 출시가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초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파이보다도 좀 빨리 갈 것 같아요. 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채굴자의 유입, 그리고 이더리움, 디앱의 넘어옴, 이런 것들이 장점이 이제 생태계가 빨리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합의 알고리즘에 따른 트릴레마 극복에 대한 장점도 있겠죠. 하지만 파이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SCP 알고리즘에 특별한 단점은 없었거든요. 언제 한번 더 깊숙이 공부해서 또 한번 영상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2의 비트코인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건 좀 조심스레 제가 좀 던져본 말이고요. 상당히 기대되는 프로젝트이긴 합니다. 진행 속도도 굉장히 빠를 것 같고요. 단 우려되는 부분이 이것도 역시 있어요. 뭐냐면 아까 보시면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 목록에도 없는 새로운 알고리즘이 등장하는 거죠.
그 알고리즘이 과연 문제가 없을까? 그 안정성과 속도와 확장성과 분배, 지속 가능한 것일까?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 오소리티, 서틱, 할본에서 감사를 다 맡았긴 했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보다는 100배, 1000배 많이 검토를 하고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그거 하나밖에 없네요. 마무리하는 내용은 저희 유저분들에게 파이와 코어 중에 어떤 게 더 나아, 파이 카페 가서 코어 유저가 파이는 뭐뭐야 하고 글 남기고 또 코어 방에 파이 유저가 와서 뭐야 스캠이야 이런 불필요한 언쟁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같은 곳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무료 채굴 생태계가 동반 성장할 것 같아요. 파이가 잘 되면 코어도 그만큼 잘 되고 또 서로 나중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요. 무료 코인이 무언가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또 이렇게 희망들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존중하면서 나는 어떤데 저긴 저렇더라 이러면서 정보 공유도 하고 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물론 파이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또 코어를 하시더라고요. 코어를 하시는 분도 파이를 하시고 그래서 둘 다 잘 돼야 됩니다. 제가 VS라는 마크를 잘못 썼네요. 이걸 지우고 이렇게 네. 내년이 상당히 기대가 돼요. 파이 네트워크도 코어도 어떻게 보면 벌써 이제 4일 있으면 올해가 가더라고요. 올 한 해 동안 정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올해는 파이도 코어도 23년을 위해서 좀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또 지나고 보니 드네요. 알차게 준비한 만큼 내년에 또 좋은 소식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